안녕하세요.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영호남 지역에 유행하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월 3주차부터 시작된 유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90% 이상이 영유아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는 공기 전파로 감염이 되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목이 붓고 열이 오르는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2주 전만 해도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올 들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컸는데 다행히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다소 진정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사 확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청주와 진천, 음성은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달리 여전히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전국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뜰 때 발맞추지 못하고 충북은 되레 새 거리 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지는 않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았던 코로나19 검사량입니다. 충북 검사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의 경우 지난 16일 오창 학생전수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무려 5,8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24일에야 겨우 2,000명대 초반으로 검사 인원이 떨어졌습니다. 검사 대비 양성률은 잠깐 1%로 높아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0.6% 안팎으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서로 검사량을 좀처럼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청주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인천 다음으로 청주가 검사량이 많았습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 또한 큰 변수가 됐습니다. 직장을 새로 잡으려면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2주에 한 번씩 그 PCR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무증상자 선제검사 등 절대적 검사량을 늘리면서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자 수보다 중요한 지표는 중증 환자 증가율과 치명률입니다. 충북의 확진자 수가 지난 12일 88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은 적극적인 검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당초 복대동 흥덕구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 흥덕보건소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돌연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임시청사는 화재 등에 취약해 보건소 건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도 되는데 청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강내면 신청사로 흥덕구청이 이전하면서 넉 달 전부터 비어있는 복대동 임시청사입니다. 당초 청주시는 이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 흥덕보건소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청사는 화재와 소음에 취약해 보건소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이럴 경우 흥덕보건소 이전은 5년이 늦어지고 리모델링을 전제로 진행된 각종 용역비 1억 7천만 원은 고스란히 손실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신축으로 다 계획을 잡았다고 한다면 용역비 낭비도 없었을 테고 좋았겠죠. 제대로 된 건물을 지려고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흥덕구 임시청사로 쓰던 부지 내에 흥덕보건소를 신축하되 기존 임시청사 건물을 철거할지 그냥 둘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일단 보건소 일부 부서를 이전해 사용해보고 철거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철거할 경우 멀쩡한 건물을 부순다는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건소가 지금 3-4군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우선적으로 시설에 손대지 않고. 청주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은 시의회에서도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임시청사 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지난 25일 밤 청주 도심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과 시민들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로 1km를 뛰어가며 차량을 쫓은 30대 청년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왕복 2차선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뒤 잠시 멈춰서는가 싶던 차량은 시민들이 뻔히 지켜보는데도 달아납니다. 시장 가게문까지 들이받습니다. 현장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김용환 씨는 두 다리로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술에 취한 사람 같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차량하고 추돌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람을 치겠구나 싶어서 따라가게 된 거죠. 뛰며 걸으며 1km 가까운 거리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번호판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며 경찰의 추적을 도왔습니다. 추격 현장의 CCTV에는 김용환 씨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음주 차량의 추격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온 힘을 다해 추격하느라 김용환 씨의 양 발등에는 피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멈췄으니까 제가 차량 문을 잡은 거예요, 손잡이를. 쳐다보더니 그냥 차를 끌더라고요. 차를 끄는 거 보고서 나 이거 위험하겠다. 김 씨의 결정적인 신고 덕분에 경찰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숨어있던 60대 운전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가 나왔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김용환 씨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음주 도주국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민간 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업계의 움직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한우 판매장이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입니다. 선명한 선홍색에 돌돌 말린 마블링이 일품입니다. 고깃결이 부드럽고 육즙이 많은 충북 한우입니다. 충북 한우의 맛은 아마 전국에서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지에 가봐도 충청 한우, 충북 한우 하면은 너무 맛있다고. 오늘 축제해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충청북도와 한우협회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5곳의 매장에서 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충북 한우와 한돈, 사슴 가공품을 시중 가격보다 최고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한 1.5배 이상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비대면 온라인 판매장도 운영합니다. 실시간 쇼핑 플랫폼을 통해 충북 한우를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온 오프라인 구매자들에게 한우 국거리 등의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 촉진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충북 한우협회는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인 다음 달 1일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년 이후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얼마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까요? 도내 한 중소기업이 정년을 없앤 과감한 경영 실천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문의면의 한 제지 회사는 직원들의 정년 제한을 없앴습니다. 전체 직원 24명 가운데 만 60세가 넘는 직원이 4명입니다. 60세 정년이라는 통념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만 있다면 노동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자 직원들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정년이라는 거를 없애주고 하니까는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조금 많이 없어지고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 회사의 투자도 파격적입니다. 건강이 일과 가정에 직결되는 만큼 한의사가 직접 직원 한 명 한 명의 몸 상태를 살펴 개인 맞춤형 보약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하는데 좀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개운하고 많이 감사하고요. 회사에 또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음 편히 일하는 일터가 조성되자 인력난도 해소됐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은퇴 없이 건강하게 일하다 보니 기업 생산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숙련공이세요. 그래서 본인들끼리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죠. 직원 3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제지업체가 중소제조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 청풍호에는 2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물 위를 날아다니는 수상 비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누적 관광객이 고작 30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한 운영사가 10인승 항공기를 국내로 들여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제천 청풍호 수상 비행 사업. 당시 15분 동안 하늘을 날며 청풍호 일대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위탁 운영업체가 자금난으로 해외에서 10인승 항공기를 제때 못 들여왔고 결국 4인승 한 대만으로 2년가량을 가동해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쳐 관광 실적이 점점 더 밑으로 추락했는데 도입 첫 해 230명이 이용했지만 지난해 90명, 올해는 단 10명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관광 대박을 기대했던 제천시도 답답하긴 하지만 최근 운영업체가 약속했던 10인승 항공기를 국내로 들여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10인승 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주기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내년 상반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외국인 조종사 교육과 안전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청풍호에서 시범 비행도 마쳤습니다. 홍보를 당연히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봐주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관계된 종사자들의 그 전환 교육이 관건이고 올 겨울에는 그거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내년 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주춤했지만 제천시와 운영업체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